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스퀘어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만 모르시는 원두 납품 가격에 대한 진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두 납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로스터리 샵이나 어떤 로스터리 공장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구매 가격이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두의 가격. 그러니까 생두가 싸면 당연히 납품 가격이 쌀 거고, 생두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납품 가격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비싼 이유는 더 맛있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생두도 더 맛있으니까 좀 비싼 거고, 당연히 비싼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납품 가격도 비싸질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 비싼 거는 그 제품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브랜드들의 가치들이 이제 평가가 돼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커피를 똑같이 로스팅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A라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어떤 좀 유명한 업체들에서 판매하는 거하고는 그 브랜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조금 다르게 책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이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보면 뭐 한 2,000원 정도, 그 다음에 한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원에서 2,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사실 만원대 커피를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3,000원 정도, 아메리카노가 3,000원 정도에 판매된다고 하면은 2만원 초반, 그리고 이제 4,000원 정도 판매되시면 뭐 2만원 후반부터 3만원 초반, 그 다음에 5,000원 정도 판매하시면 뭐 3만원 이상, 뭐 4만원 이상의 커피를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쉽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생두를 10,000원짜리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은 A라는 업체는 11,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고, B라는 업체는 9,000원에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매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0원에 받는 커피를 소비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13,000원, 14,000원, 뭐 1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도매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커피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할인을 해주는 게 도매가예요. 이제 저희도 원두 납품이라는 걸 하는 거는 도매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도매가로 뭐 원두가 1kg에 3만원이다? 근데 이게 소매가로는 사실 1kg에 한 5만원 정도 하는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쓰시니까 그만큼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 생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만큼 많이 좀 사용을 하니까 도매 가격으로 받는 건데, 각 로스터리 매장마다 사용하는 그 생두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금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받는 그 생두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kg에 10,000원이라는 커피를 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kg에 10,000원의 커피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걸 로스팅을 하잖아요. 로스팅을 하면 얘가 순전히 다 1kg가 되는 게 아니에요. 1kg를 로스팅을 하면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약 20%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원두로 나오는 거는 한 800g 정도 돼요. 800g에 10,000원인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원재료값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게 포장비. 저희가 사용하는 건 1kg 봉투가 대략 한 7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배송비도 한 10kg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발송하는 비용이 대략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원재료 값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로스터기를 운영하는 운영 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스팅 룸을 운영하는 뭐 관리비나 뭐 임대료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가스비, 저희가 이제 가스식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가스비가 또 원재료에 포함이 될 거고, 이 모든 비용을 포함을 해야 1kg의 원두 가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10,000원짜리로 로스팅 해가지고 뭐 저희가 막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에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뭐 되게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부대 비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가 가치가 좀 높다, 뭐 로스터의 뭐 실력이 높다, 아니면 어떤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똑같은 원두를 로스팅 했다고 해도 이 커피가 뭐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4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략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납품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을 일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두의 가격. 그러니까 비싸면 생두의 가격이 비싼 커피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요즘에는 로스터리 샵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커피들의 원산지를 좀 되게 디테일하게 표기를 하거든요. 상세 농장까지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뭐 콜롬비아 어느 지역에서 누구가 수확한 커피 몇 프로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커피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커피들일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고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싼 커피가 들어가서 맛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근데 비싼 커피를 로스팅을 잘 해야 이제 맛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로스팅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는 좋은 재료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맛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원두 납품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하시면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가격도 당연히 중요하고 브랜드도 당연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 커피가 맛있다고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커피라는 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한 커피를 가지고 모든 소비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커피랑 취향이 맞지 않는 손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그 커피에 대해서 맛이 없다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커피고 아무리 좋은 브랜드 커피라고 할지라도 맛이 없다라는 평을 들었을 때 사장님이 이 커피가 나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커피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커피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입에 맞는 커피를 판매하고 계시면 어떤 분이 이제 커피가 맛없다는 평가를 하셨을 때 그래, 이분은 나랑 좀 입맛이 다르구나, 취향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 등급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커피가 다 똑같은 커피가 아니라 콜롬비아 커피 중에서도 커머셜 커피가 있고 프리미엄 커피가 있고 스페셜티 커피가 있는데, 똑같이 콜롬비아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같은 콜롬비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커머셜 커피는 좀 비교적 저렴한 거고, 프리미엄 커피는 커머셜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품질이 좋은 거고, 스페셜티 등급 커피는 당연히 이 커피들보다는 좋은 품질이 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저희랑 블렌딩 들어가는 게 뭐 똑같이 들어가는데 누구는 뭐 10,000원에 파는데 왜 누구는 30,000원에 파느냐? 이거는 원 재료가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커피도 뭐 싼 거는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비싼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인데도 20,000원짜리 커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00원짜리 커피를 로스팅을 해가지고 10,000원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것 같아. 싸고 좋은 커피는 없다. 근데 합리적인 가격의 커피는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커피를 고르셔야지 싸고 좋은 커피를 고르시려고 하면 안 되고, 싼데 맛있는 커피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절대 비추. 진짜 로스팅을 자가 소비용으로 뭔가 로스터리 샵처럼 운영을 하는데 뭔가 내가 다양한 커피 맛을 내고 그 커피가 정말 좋아서 뭐 이 커피도 써보고 저 커피도 써보고 이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인데, 진짜 그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 재료값을 낮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윤을 보는 게 키로당 채 10,000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로스터기 가격이 1,000,000원이라고 하면은 그 이윤을 다 회수를 하려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 1톤? 1,000,000원짜리 로스터기를 사용을 했을 때 1톤을 써야 똔똔이 되는 거야. 근데 로스터기를 구매를 하면 일단 로스터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가스 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 공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 공사를 하고 어떤 또 시설에 대한 허가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비용이 또 들어가면 1,000,000원짜리 로스터기를 구입을 해도 실제 비용은 뭐 한 1,200~300만 원, 뭐 1,300~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1.3톤, 거의 뭐 1.5톤? 한 달에 50kg를 쓰는 매장이 대략 1.5톤의 커피를 소진을 하려면 만 2년을 써야 로스터기 값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그 다음에 로스터기를 이렇게 어쨌든 그 공간을 할애를 하셔야 되잖아요. 생두도 적재해야 되고 로스터기도 놔야 되고. 근데 저는 그 몇 년 동안 이윤을 보시기 위해서 그 공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공간에서 손님들한테 커피를 한두 잔 더 파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로스팅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또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의 결과로 인해서 폐기하는 커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로스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스페셜티 커피를 뭐 핸드드립이나 다양한 브루잉 도구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원두 납품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로스팅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내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로스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카페를 한다고 하면 로스팅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진짜 단호하게 얘기해요. 안 한다고. 이게 보통 쉬운 작업이 아니고, 제가 그간 버린 커피 가격만으로도 수백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저는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거래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는 거를 전 더 선호한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라 그러면 저는 로스팅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추출을 하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뭔가 그냥 브루잉 커피나 아니면 커핑 같은 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온도, 뭐 압력, 시간, 도직량, 그다음에 커피 머신의 어떤 유량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뭐 필터도 사실 영향이 있고, 진짜 많은 것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추출하셔가지고 먹은 커피가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분별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그 매장에서 드셔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샵에서는 사실 그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상의 맛을 거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샵에 가서 드셔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핑이나 아니면 좀 브루잉 커피 같은 걸로 좀 맛을 보신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업체들에서 그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 같은 거는 드릴 거예요. 저희도 그런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뭐 어떤 바스켓을 사용하셔서 도직량은 얼마큼 하셔서 물 온도는 몇 도로 몇 초 동안 추출하셔서 이런 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추출을 해보는 게 그래도 비슷한 맛의 커피이지 않을까. 결론은 납품 받기 전에 많은 커피를 일단 드셔보시고, 그러면은 그 업체들에서 제시하는 공급 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커피 가격이 대충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냥 유명해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일단 드셔보시고 일단 내 입에 맞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적당한지를 구분을 하고 판별을 하시면은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각 매장들을 방문하시면서 납품 가격과 맛에 대한 데이터를 좀 충분히 쌓으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 혹시라도 뭐 커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